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신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흔히 나쁜 건 한꺼번에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속설은 병에 있어서도 얼추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의 병이 결국 합병증을 부르고 이 병이 또 다른 병으로 이전되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죠. 특히 당뇨병이 이런 경우가 많아서 현대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라고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5년 사이에는 당뇨병 환자들이 25%나 증가하고 그 발병 나이대도 낮아지고 있어서 당뇨병에 대한 걱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이신 건강플러스에서는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을 모시고 당뇨는 무엇인지, 당뇨의 한의학적 치료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지금 무서운 병이 되는 것은 당뇨병이 치료법이 없고 관리법만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합병증으로 유발되고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병인 거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이 당뇨가 원래 이 치료 대상이 아니라 몸에 병독이 쌓여서 그 병독이 혈액순환을 막게 되고 그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은 기운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몸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이 당분을 많이 올려가지고 기운을 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무조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요? 당뇨가 있으면 달고 기름진 음식은 무조건 자제해야 한다고요? 당뇨가 있으면 제일 먼저 혈당을 낮춰야 한다고요? 누구나 알고 있는 흔한 치료법 말고 다른 방법 어디 없나요? 네,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당뇨 치료법 말고 이 다른 방법을 말씀해 줄 분 여기 나와 계시죠? 이 당뇨병, 한의학에서 보면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최근 뉴스를 보면 당뇨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이 당뇨가 무서운 병이 되어 있고 심각한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 벌써 4억 3천만 명 이상의 당뇨 환자가 있고 그다음에 매년 510만 명 이상이 당뇨로 죽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5년 사이에 25% 이상 당뇨 환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뇨가 지금 의료계에서 치료하고 있는 이 당뇨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잘 되질 않습니다. 물론 한의학으로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뇨에 대한 접근을 좀 더 다르게 봐서 우리가 당뇨병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당뇨 자체가 이제 혈당이 높고 그다음에 소변으로 당이 빠지는 것을 치료를 대상으로 잡지만 한의학에서 보면 이미 몸이 많이 나빠진 상태에서 네. 몸의 보호 기전으로 혈당이 상승하고 그런 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몸을 건강하게 해서 당뇨 자체를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하면 당뇨는 자체적으로 좋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뇨라는 질환을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당뇨 합병증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 당뇨 합병증 때문에 올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뇨는 거의 모든 몸의 기관이 망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좀 나눠보면 급성 당뇨 합병증이라고 해서 네. 그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고 몸이 산성화돼서 생기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합병증이 있고요. 고혈당성 고삼투압 증후군이라는 그 급성 당뇨 합병증이 또 있고 당뇨를 잘 치료하다가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저혈당 쇼크도 급성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당뇨 환자를 보면요. 나이 드신 분이 참 많죠. 이런 분들이 병원을 가게 돼서 혈당 강화제를 받죠. 처방을 받게 되는데 이런 거를 꾸준히 복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저혈당 쇼크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급성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혈당 조절제로 잘 당뇨를 관리하던 분이 네. 갑작스런 과로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혈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쇼크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의식이 좀 혼미해지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갑자기 무기력해져서 쓰러지기도 하는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이 저혈당 쇼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전체 당뇨 환자의 한 45% 정도가 실제 경험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저희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 저혈당 쇼크는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당뇨 환자들에게 혈당을 조절하는 치료보다는 근본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를 찾아서 치료를 하면 저혈당 쇼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합병증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이제 뭐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혈액 순환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상승하는 것은 조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될까요? 네, 그 나이가 들면 실제로 이 노화 현상에 의해서 혈액 순환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나이가 들면서 약간의 혈당이 상승하는 것은 정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서 요즘 건강검진을 하면 혈당이 상승했다고 해서 혈당 조절제를 바로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 당뇨병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 몸속에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게 되고 또 노화 현상되고 뭐 혈액순환이 안 되고 다른 문제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그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서는 이 피가 잘 안 오고 그런데 이 혈관에서 볼 때는 이 피를 보내주고 또 당분을 보내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보다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당분을 약간 올려서 구석구석까지 피가 잘 안 가기 때문에 갈 때 좀 당분을 많이 공급해 주려는 노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당이 상승하는 건데 이 혈당을 떨어뜨려 버리게 되면 기운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실제 혈당 조절제를 투여하면서 저혈당 쇼크 같은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보면 어쨌든 당뇨라는 것이 혈당이 상승하는 원인을 몸이 안 좋아져서 즉 병독이 많이 쌓여서 몸의 순환장애로 인해서 이 몸이 나빠지면 2차적으로 생기는 보호기전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학에서는 몸의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이지 당을 떨어뜨리고 피로를 이게 당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무조건 조절만 하는 것은 치료법은 아니고 관리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당뇨의 한방적 치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좀 전에 언급해 주셨던 뭐 병독을 조금 배출시키는 한약,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의 원인을 저희들은 이미 몸이 나빠진 것을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우리가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할 때는 조금의 영양분만 있어도 몸이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순환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몸은 스스로 보호작용으로 혈액의 당분을 많이 실어서 구석구석 보내주려고 하는 노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당뇨병이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병독을 없애서 밥이 보약이 되고 밥이 독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치료인 것입니다. 밥이 보약이 되면 몸에 노폐물이 없기 때문에 기운이 생기게 되고 피로가 풀리고 모든 기능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의 밥만 먹어도 이미 보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몸은 잘 활동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밥을 먹고 영양분을 넣어도 그것이 몸에 축적이 돼서 오히려 비만이 된다든가 또 다른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나 이런 것보다는 병독을 없애는 것이 저희들 치료법인데 한의학에서는 이 병독을 없애는 이 관점이 4가지 기본 방법을 200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이 땀으로 독을 빼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으로 독을 빼는 약이 있고 대변으로 독을 빼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구토를 하게 하는 약이 있고 안에서 응어리진 걸 풀어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땀 아래로 내리는 거, 토하게 하는 거, 풀어주는 것을 이 기본 원칙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디에 독이 쌓여있냐에 따라서 이제 처방이 다를 뿐이고 그 큰 4가지 원칙 안에서 모든 게 움직입니다. 이런 한약을 써보면 실제로 당뇨병이든 어떤 병이든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 약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노폐물이 쌓였는지를 찾아서 그걸 풀어주기 때문에 몸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 하나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병을 동시에 없애는 그런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는 것이 한약입니다. 그래서 한약은 이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명의냐 돌팔이냐로 나눠야지 전문의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 맞는 약을 딱 찾아내는 것이 명의이고 그렇지 않으면 돌팔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장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요. 한약으로 당뇨를 치료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당뇨 환자들은 바로 병원을 찾아가서 이 혈당 강화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한단 말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일단은 한의학이 저희 나라에서는 굉장히 이 마치 오래되어 있지만 임상 경험이 그렇게 축적되어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재도 부족했고 실제로 임상 기록을 많이 축적할 만큼 이제 의학 교육이나 의료 기관들이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이런 그 시대에 보면 그렇게 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는 그러한 임상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한의학을 이 질병치료의학으로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래서 가보시면 압니다. 한의원마다 가면 약이 다 다르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약 위주로 치료를 하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약이 조금 달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약과 한약은 좀 다른데 이 보약은 집집마다 얘기가 틀려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에 관한 치료는 약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명의라든지 또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서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뭐 당뇨병이든 뭐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의학으로 당뇨병 치료에 도전해 볼 시대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님 말씀처럼 의사와 환자의 노력이 있으면 불치병이라고 생각되는 당뇨병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의학 상식들이나 정보 중에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지 않고 또 물어보자니 망설여지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당뇨병이 있으면 음식은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 보통 당뇨병 환자 중에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소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맞는 말인가요? 네, 그 2000년 전부터 이 건강법에 소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소식하고 일을 하라면 오히려 굉장히 큰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어떤 건강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그냥 적게 먹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육체노동 하시는 분에게 적게 먹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식은 저는 이기적인 건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당분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당도 내려가고 그렇게 하지만 몸은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합병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소식하거나 이런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밥을 잘 먹고 잘 싸고 이것이 건강한 것이지 네. 적게 먹고 활동 안 하고 하는 것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슐린 주사를 한 번 맞으면 중독돼서 끊지 못한다. 뭐 인슐린 주사를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어떤가요? 네, 이 질문은 한의사인 제가 답을 하기엔 좀 곤란한 질문입니다. 인슐린요법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확한 질문을 해야 되지만 인슐린은 지금 당뇨병 환자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약입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명의 시금묵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께서는 이 인슐린을 오랫동안 맞게 되면 어혈이 생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오래 맞는 거에 대해서 뭐 한의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 명의의 말을 빌리면 혈액순환 장애가 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오랫동안 맞았을 때 몸이 어느 순간부터는 좀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어혈과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 어혈까지도 치료를 하는 과정들이 인슐린요법을 하시는 분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청자들께 간단한 의학 상식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아이가 태어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아무것도 먹이지 않아야 된다는 상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최고의 명의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명의가 이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이 탯줄로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탯줄에서 영양이 공급이 돼서 그것이 배에서 퍼지면서 영양이 쓰이는데 탯줄을 잘랐지만 탯줄과 배 안에는 이미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분을 다 쓰고 새로운 음식의 통로인 입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그걸 다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 영양분이 들어오거나 뭔가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이 탯줄부터 배꼽이나 이런 데 쌓여 있는 독들이 이게 영양분이 참 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쓰지 못하면 나중에 병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태변을 다 볼 때까지는 다른 음식을 먹이지 말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유나 어떤 우유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 일본 명의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몸속에 독이 쌓인 것이 아토피라든가 어떤 많은 질환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배설을 위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숙아도 우리나라는 영양제를 꽂으려고 먼저 노력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 아이가 영양분을 흡수 못하는 이유가 영양분을 쓰지 못하거나 배설시키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숙아일수록 오히려 설사를 시킨다거나 해서 독을 배출시켜주면 그 다음에 영양분을 잘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2, 3일 동안은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태변으로 이 몸에 있는 남아있는 영양분들을 다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통로로 영양분이 흡수돼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많은 질환들이 예방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고 네. 실천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2, 3일 후에 모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먹이기 때문에 아토피라든가 황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들도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나 하고 의심합니다. 네, 좋은 의학 상식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의학에서 보는 당뇨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당뇨병이 이미 와 있는 분들은 몸속에 구석구석까지 이 병독이 이미 쌓여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환장애가 이미 온몸에서 생겨 있고 그걸 몸의 보호기전이 피로를 회복시키고 몸의 기운을 돋게 만들려고 당분을 축적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기운 없으면 병원 가면 포도당 주사 놔주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당분은 몸의 영양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낮춰야 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시고 그 다음에 혈당이 올라간 이유는 몸이 이미 피곤하고 몸이 많이 망가졌다는 생각을 하셔서 피로회복이라든가 몸을 잘 다스리는 거기에 원칙을 두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당뇨병이 오는 분들이 이게 사고라든가 그 다음에 수술 그 다음에 어떤 몸의 그 기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체형이 틀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체형이 틀어지게 되면 똑같은 거리를 이 체형이 맞는 사람이 걸어가면 그 에너지를 얼마 소모하지 않아도 되지만 체형이 틀어진 분들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당분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많이 드신다거나 이런 과정을 하지만 어느 정도 몸에서 그게 질병이 생겨버리면 이 당분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당뇨 환자들이 체형 교정을 했을 때 혈당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형이 틀어지지 않았나를 잘 분석하셔서 몸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만큼 빨리 피곤해지게 되니까 당뇨에도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발견되면 증상에 따라서 치료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국의 명의 편작도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가 먼저 이 병을 알려주는 의사가 가장 명인데 우리나라는 먼저 알려주면
화를 내십니다. 환자분들이. 자기는 아프지 않는데 왜 엉뚱한 거까지 치료하려고 하느냐 해서 과잉진료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병이 보이지 않는데 의사가 얘기할 리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환자분들이 판단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항상 미리 치료하고 가능한 초기에 치료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가끔 의사를 이렇게 의사보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를 믿고 의사에게 몸을 맡겨주셔야 되는데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 치료하는 과정은 자기 몸을 예전의 몸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어떤 그 몸의 패턴이 들어오게 되면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료가 아니라 다시 원상복귀되고 오히려 치료를 이상한 어떤 그 이상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명심하셔서 한의학적으로 당뇨를 접근하셔서 한번 완치에 도전해 보는 것도 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원장님과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과 함께 당뇨병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당뇨병은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셔서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알맞은 시기에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JCN 건강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효과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돼지 감자인데요. 칼로리가 낮을 뿐더러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돼지 감자에 들어있는 이눌린이란 성분은 혈당을 떨어뜨려서 당뇨와 그 합병증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담백한 돼지 감자 요리, 오늘 식탁에 한번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